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토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민이나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리뷰를 남길 텐데 이 리뷰들을 한 번에 스크랩해서 하나의 엑셀 시트에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다시 15분에 100개 정도씩의 속도를 내서 답변을 한 번에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 자동화는 사실 리뷰에 미리 써놓은 멘트를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께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게에서 리뷰에 답변을 게시했을 때 사실 고객에게도 알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 리뷰 이벤트를 참여했던지 내가 뭐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지 간에 그런 리뷰에 대한 답변을 남기기 위해서는 굳이 터치를 해가면서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뭐 글도 써주고 여러 가지 고객의 입장에서도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똑같은 멘트만 계속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의 리뷰 답변을 하다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별로 내 리뷰에 신경을 안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예전에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제 가게에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앵무새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보다 아예 AI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답변을 해주니까 고객들의 입장도 확실히 달라지고 답변 속에서도 뭐 아예 심지어는 우리 가게 뭐 리뷰 답변 다는 걸 보고 시킨다.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젊다 보니까 젊은 사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가게 리뷰 답변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도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그냥 복사 붙여넣기 방식만으로 가게 운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번에 한번 뒤로 가기를 잠시 보류하면서 일단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영상에서 필요한 AI 툴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딘 AI라고 하는데요. 바딘 AI는 웹 크롤링에 특화된 AI 툴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딥 스크래핑 기능은 유료이지만 오늘 사용할 기본적인 기능은 이 바딘 AI 안에서 100%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시트입니다. 뭐 스프레드시트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이버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안에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에어테이블이 물론 AI 안에서는 충분히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쉬운 난이도의 툴들로서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고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 시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저는 가장 대중적인 챗 GPT를 사용할 거고 이 모델로도 충분히 자동화 답변을 구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메이크 툴입니다. 이 툴을 통해서 각 단계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여러 가지 툴들을 완전히 연결시켜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노코드 자동화 툴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툴을 사용해서 리뷰 답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PPT 안에 예시를 간략하게 넣어봤습니다. 플랫폼명, 뭐 이제 고객의 이름, 그리고 리뷰 내용, 그리고 변수는 제가 자체적으로 다른 이제 답변상의 다양한 변주를 주기 위해서 안에서 활용하게 될 일종의 제가 간략하게 입력하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수, 그리고 나머지는 AI가 실제로 답변하는 것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수정사항. 제가 이제 AI 답변을 보고 한 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옮겨 적을 수 있게 하는 16가지의 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구글 시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리뷰 변수 그리고 AI 리뷰와 리플라이 AI 리플라이먼트 그리고 AI 리플라이먼트 그렇죠. 자, 그 다음 좀 띄워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의 이제 시트 파일명을 지금 생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그 메이크 툴에서 검색할 때 이걸 바탕으로 검색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챗GPT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다루다 보면은 영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버릇을 좀 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뭐 플랫폼, 닉네임 이런 것도 사실 한글로 써도 기본적으로 작동은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글에 대한 호환성보다 영어에 대한 호환성이 월등하게 높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계속 그런 아주 약간의 오차라도 줄이기 위해서 영어로 계속 이름을 짓고 영어로 이제 뭐 셀의 이름이나 이런 목차나 이런 내용들도 영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지금 리뷰 리플라이
폰트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여러분들 가게의 사장님 사이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뭐 네이버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미리 로그인을 해둡니다. 그리고 바딘 AI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딘 AI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AI 툴들과 비슷하게 브라우저 내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이면은 구글 익스프로만에 아니 구글 이제 크롬 안에 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저는 플러그인 형태로 바로 켜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 안에서 여기 찾아서 여기서 바딘 AI를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북,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새로운 그 자동화 시나리오를 이 바딘 AI 안에서도 하나를 생성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빌드 매뉴얼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지금 왼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창에 들어가서요. 스크랩 데이터 on 액티브 탭 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create new 스크래퍼 템플릿을 열어주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스크랩을 할 웹에서 이제 스크랩 또는 뭐 크롤링이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을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 지금 사이트를 어떤 걸로 할 거냐 고르라고 하죠. 일단 배달의 민족 먼저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페이지와 리스트 올 테이블이라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리스트 올 테이블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배민 리뷰 크롤링.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서 이렇게 2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오른쪽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죠. Help us locate the list.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 개의 똑같은 이런 뭐 이름은 만만만이고 내용은 신메뉴는 못 참지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은 뭐 예뻐.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이런 이 동일한 템플릿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이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리스트 스크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고 또 이 두 번째 박스를 클릭해주면은 두 번째 박스를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이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지금 이 바딘 AI 안에서 인식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보면은 페이지네이션 타입을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페이지 구분이 없다 아니면 이거를 인피니트 스크롤 말로 이거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리스트들이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들이시라면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의 민족의 시스템은 인피니트 스크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인피니트 스크롤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스크랩을 할 정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구글 시트 안에 제가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 어느 정도 다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만만만 이제 닉네임이죠. get text, get data 하고 여기에 닉네임 영어로 해주겠습니다. 닉네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져와야겠죠. 여기서도 이 get text를 가져와서 이것도 get data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코멘트죠. 자, 이렇게 두 가지만 가져오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기존에 이 시트에서 가져와야 될 내용들은 다 가져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이브 템플릿을 눌러주면은 이 템플릿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스크랩을 할 정보에 대한 양식화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 리스트 중에 몇 개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제가 미답변한 건 50개예요. 이게 그동안 제가 AI를 배우느라 워낙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쌓아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이 미답변한 개수가 더 많거나 적으면은 그때그때 이걸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잠깐 나가다 보니까 잠깐 끊겼네요.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매번 이걸 진행할 때마다 몇 개를 스크랩할 건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돈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페이지인데 저희는 인피니티 스크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딜레이 인 세컨드는 기본적으로 아주 짧게 한 3초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안에서도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같은 그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어쨌든 이 스크랩에서 이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엑셀 시트로 다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뉴 액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장 상단에 이미 구글 시트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로가 이제 그 행이거든요. 구글 시트에서 행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미 있지만 여기서 이제 결국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리뷰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리뷰, 리플라이먼트, AI 여기죠. 그래서 자, 이 엑셀 시트를 불러오게 하는 순간 여기 안에 결국은 몇 번째 시트를 할 거냐. 그래서 시트 1, 지금 하나밖에 없는 시트 1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이 플랫폼이라는 열, 닉네임이라는 열, 리뷰라는 열, 이렇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열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크랩했던 이 데이터의 정보를 이 어느 열에다가 넣을 거냐.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배민, 뭐 요기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고객의 그러니까 닉네임인 빵빵빵 이 들어가 버리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매칭을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플랫폼은 지금 배달의 민족에 대한 그 리뷰 크롤링 한 거니까 배민이라고 쓸 겁니다. 이러면은 모든 값에 배민이라는 고정값이 들어가는 거죠. 닉네임은 여기서 제가 찾아낸 닉네임 그리고 리뷰 내용도 여기서 제가 찾아낸 리뷰 내용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크롤링 했던 자료를 이 구글 시트하고 연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을 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북에 그 이름을 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배민 리뷰 크롤링 하고 넘버 2를 해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배민 리뷰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 플레이북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걸 작동을 시키려고 다 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스 아이템 최대 몇 개까지를 가져올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50개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내 하나의 로딩 창이 생기면서 그동안은 제가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고 다른 뭐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는 가게에서 하는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하셔도 되고 만약 컴퓨터로 많이 할 게 있으시다. 또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하이드를 누르면은 얘를 내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배달 리뷰가 아쉬워요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저희 포스에서 작업을 할 때는 주문 들어오는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면 지금 50개의 그 셀을 유징해서 가져왔고 지금 이 엑셀 시트에 구글 시트에 이게 지금 자동으로 다 크롤링이 돼 있다라고 완료된 지금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운로드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뷰를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양식을 한번 수정을 할게요. 네. 지금 해보니까 이게 너무 기네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자, 약간 좀 조절을 하고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탭이 짧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셀의 그 길이가 짧을 때 이게 텍스트들이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여기 안에서의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텍스트 줄바꿈 그리고 줄바꿈 자르기 이거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오버플로우 줄바꿈 자르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구글 시트의 기본 설정이 오버플로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바꿈을 하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셀의 길이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줄바꿈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리뷰 내용이 아예 없으신 분도 있어요. 이게 고객님들 리뷰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냥 아무런 코멘트나 이런 거 없이 별점만 5점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뷰가 달려있는 내용은 이렇게 너무 길게 써주신 고객님들도 많고 너무 사실 감사하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플랫폼에 지금 배민으로 제가 입력한 게 한 번에 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기요에서 이 크롤링을 했을 때는 요기요로 또 다른 플랫폼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했을 때는 네이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레이북 안에서 요기요 리뷰 크롤링, 배민 리뷰 크롤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모디파이 인 빌더에 들어가서 이 구글 시트를 약간만 손봐주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금 막 만들었던 엑셀 시트로 다시 연동을 시켜줄 겁니다. 자, 여기 리뷰 크롤링도 끝났고 지금 요기요가 리뷰가 몇 개였냐면은 잠시만요. 지금 2주 정도 동안의 리뷰가 그냥 이렇게
3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31개죠. 31개를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불러올 겁니다. 플레이북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31개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상당히 빠르게 이거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설정에 살짝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이 안에서의 법칙을 약간 수정하셔도 되고. 내용 한번 볼게요. 뭔가 실수가 있어. 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엔터 작업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요기요라고 쓰고 나서 엔터라 처리를 안 해서 이게 씹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수가 나온 건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때는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 플랫폼을 합쳐서 82개의 저희가 리뷰를 한 번에 불러왔습니다. 거의 2주 동안 80개 정도의 리뷰가 지금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메이크툴에서 이 연결된 구글 시트를 다시 연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메이크툴에서 선보이게 될 챗GPT를 연동을 할 겁니다. 챗GPT는 사실 API 키 연동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API 키를 메이크툴에 연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프로 계정 이런 것들과는 별도로 또 비용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별도의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준비해서 태그를 조만간 달아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제가 메이크 툴을 통해서 영상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하긴 해요. Watch New Laws라고 하는 트리거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제가 지금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구글 시트를 연동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맨 윗부분에서 이 선택하는 것도 많이 헷갈리실 건데 결국 서치 바이 패스가 이 내 드라이버에서 이 파일을 찾을 거다. 내가 지금 저장해 놓은 그 이름을 바탕으로 찾을 거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저장해 놓은 이 파일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찾는데. 그래서 저는 리뷰라는 걸로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게 이게 구글 시트 이름을 지정을 한 거죠. 시트 네임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시트, 구글 시트로 연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리미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최대 몇 개까지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작업 비용이 또 메이크 툴 안에서는 중요한 단위이다 보니까 이 리미트를 없이 해놓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작업 비용이 한꺼번에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뭐 상한을 두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일단 뭐 80개 1개가 있으니까 100개까지는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드디어 챗GPT 모델을 사용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챗GPT 안의 성능 중에 가령 이제 새 대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해줘라고 대화를 입력하는 창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지금 사실 여기 챗GPT 안에서 뭐냐면요, create completion이라고 하는 이 위에서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아는 챗GPT하고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그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PT 앱 안에 이 모듈을 찾아서 저는 이제 연동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을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챗 GPT 지금 가장 최신은 아니죠. 이미 지금 뭐 스트로베리 프리뷰 모델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최신 단계였던 GPT-4 Omni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시지를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하나의 메시지 안에 구성을 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유저로 이제 하나의 그 메시지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콘텐츠를 제가 입력을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전에 작성해 놓았던 내용을 사실 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제 노하우가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명령문이 있어요. 프롬프트가.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거든요. 잠시만요. 맥스 토큰은 5,000으로 설정을 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요청한 프롬프트를 지금 잘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메시지 컨텐츠의 전체적인 프롬프트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우리 오픈 카톡방 무료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올려놓고 또 유튜브 댓글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도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요청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걸 바탕으로 지금 저희 구글 시트에도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눈 김에 제가 몇 가지는 지금 이제 추가를 할게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어로를 가장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행에서의 이 값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이크 툴 안에서는 이 하나의 텍스트를 추가하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 전체를 업데이트를 한다. 이 AI 생성된 답변을 포함된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여기 전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금 업데이트어로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 그 파일을 찾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시트 1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서 로의 넘버는 제가 가져왔던 이 구글 시트의 로 넘버가 동일한 행을 얘기하는 거죠. 가져온 행과 동일한 행. 그리고 플랫폼 이름은 지금 기존에 있던 플랫폼 이름 그대로 하는 거죠. 닉네임도 그대로, 리뷰도 그대로, 리뷰네임도 그대로, 그리고 변수도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 AI 리플라이먼트에서 이 챗 GPT가 했던 답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무언가에서 이걸 긁어오는 거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찾아서 이걸 복사를 하는 거냐. 저도 처음에 가장 많이 헷갈린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은 번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내가 이거 잘못 대치를 시킨 거구나. 여기서 이제 끌어오는 값을 잘못 넣었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수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음에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때 정확히 이 메시지 안에 이 컨텐트 내용을, 메시지 내용을 지금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지금 이제 이해를 처음에 단박에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이 짧은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 건데요. 지금 제가 자동화 스케줄링을 걸어놓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런 원스를 해서 저희 지금 80개의 리뷰와 그에 대한 답변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또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를 하다가 잠깐 제가 지금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시나리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오차가 살짝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메시지를 2개까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할게요. 메시지는 2개로 구성을 할 거고,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시 유저로서의 역할을 해서 메시지를 입력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챗GPT의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맥락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너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얘한테 하나의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명령어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거를 물어볼게 라고 하는, 너가 지금 요청받았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부 지시사항을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 라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챗GPT하고 대화를 한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좀 작동을 굴려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기존의 이 자료들이 완전 답변이 잘못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에러가 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은 그런 수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잘못 가져왔던 것들은 풀리고, 자, 다시 굴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제가 한 4분 정도의 지금 듀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작업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매장에 출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잠깐 일을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히스토리라고 해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창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금 4분 정도의 듀레이션 안에 이제 163개의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것을 완료했을 때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그 하얀색 동그라미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숫자가 차이는 게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면 좋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 1, 81, 81이 각각 하나의 오퍼레이션 작업량을 소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번들 안에서 각각의 하나의 오퍼레이션, 2개의 오퍼레이션 이렇게 모든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요청했던 메시지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미 고정적으로 넣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신 이제 메시지 컨텐츠에서 제가 기존에 이제 구글 시트 파일에서 올려놨던 소비자들의 리뷰와 또 이제 변수라고 하는 이제 페렌테시스라고 해서 제가 넣었던 게 있었죠. 이거에 대한 변수까지도 정확하게 들어갔음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많이 지금 소모한 다음에 수정을 한 거라서 사실 이 작업 소모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은 런 원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한 번씩 굴려보면서 그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단은 지금 한 번에 작업을 돌려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제 구글 시트에 이 결과가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 로어가 행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네, 이렇게 80개 이상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 변수를 제가 넣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구성 안에 이런 제가 뭐 날짜, 뭐 기상, 또는 이제 저희 매장에서 파는 메뉴에 대한 것들 아니면 이제 뭐 배달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적절한 그런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멘트들을 이런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장 정보 변수 이런 식으로 사이즈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한 내용 커멘트만으로도 그에 맞는 이제 좀 더 장문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열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다 하시면은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고 제가 알려드릴 프롬프트에서도 이런 내용을 아예 지우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날짜 변수라고 해도 이제 10월 이번 달이 10월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0월로 하면은 뭐 10월에도 맛있는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코멘트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신메뉴를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은 지금 이제 여기 이 고객이 신메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답변이 생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네요. 세 번째 리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메뉴만 30번 넘게 먹었다 이런 코멘트에도 결국은 이제 환절기 기상 변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넣었던 변수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환절기 건강도 꼭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나마 코멘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짧은 코멘트들을 제가 다 일일이 이거를 보고 물론 수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자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변수 삽입을 통해서 좀 더 처음에 초기의 답변을 생성할 때부터 좀 다채화되게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실 구글 시트 안에 정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뭐 배달 플랫폼에 요기요면 요기요, 배달의 민족이면 배달의 민족에 자연스럽게 업로드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실제로 하고 있지 않고 하지 마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생각했던 이유가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이제 서비스, 배달 장사 안에서의 디테일한 서비스 CS를 제공하고 싶어서 또 그런 이제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걸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검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코렉션, 수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거를 말 그대로 제가 하나도 다 직접 보지 않고 내용을 복붙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이 본질적인 그런 이 자동화 서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어쨌든 제 이름을 걸고 제 매장 이름을 걸고 장사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저는 그래도 다 직접 제가 이렇게 검수를 하고 지금 이런 내용 안에서도 실제로 제 가게 리뷰 보셔도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이 한번 고객님들의 그 리뷰를 보고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결국은 다 저도 수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옮겨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다 놓고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뭐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주시고 이런 뭐 약간의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제 생각에 저의 철저한 저의 기준으로 괜찮은 리뷰의 방식으로 좀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고객이 남겨주신 이런 코멘트들을 읽어보고 좀 더 이런 느낌에 맞는 그런 또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흑백 요리사가 유행하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도 드디어 있었어요. 흑백 요리사의 그런 드립으로 리뷰를 남겨주시는 고객님도 있는데, 또 그러면은 이런 엄청나게 뭐 긴 내용보다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께서 되게 유쾌하신 분이신 거니까 그런 유쾌한 고객님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저도 최대한 유쾌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AI를 쓰지 않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이 방식에서는 별점이 사실 이제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데 별점이 이제 낮은 별점을, 아무래도 배달 장사가 5점 만점 기준이다 보니까 낮은 별점을 좀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께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 노력하겠다, 뭐 또는 죄송합니다, 이런 당연히 사과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여기서 제가 자체적인 수정 검수를 거쳐서 한 번 더 사람인 저가 이제 사장인 제 스스로 좀 더 고객에게 맞춤화된 고객의 어떤 그런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리뷰 답변 자동화는 100%가 아니라 99%, 98%의 자동화로 끝마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화 강의에 대한 예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메이크 툴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챗GPT API 호출 값을 꽤 많이 썼어요. 왜냐면 매 질문 하나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 텍스트 콘텐츠도 이 글자 뭐 2개, 3개당 뭐 2~3마디당 뭐 토큰이라고 하는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인데, 제가 사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2개의 메시지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사실 꽤 많은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사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TS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챗GPT를 유료 결제했을 때 제가 좀 더 이런 프롬프트를 사전에 이미 챗GPT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만의 이제 커스텀 챗GPT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마 심화 강의에서는 이거를 만듦과 동시에 메이크 툴과 연동을 해서 웹훅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이크 기능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능을 활용해서 메이크 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커스텀 챗 GPT를 활용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엑셀 시트에서 이런 쌓였던 고객의 리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데이터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서 고객의 리뷰에서 뭐 어떤 메뉴에 대한 리뷰 비중이 높은지, 어떤 메뉴에 대한 칭찬과 비판이 비중이 등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리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 제가 이 챗GPT나 메이크 툴을 공부했던 이유 자체가, 맨 처음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동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벌써 그게 올해 1월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라는 내용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저 스스로의 그런 공부와 학업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사를 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 사업자나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실 사람들이 좀 더 이것을 활용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더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그런 시간을 절약해 준다든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이렇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야지라고 하고 알아봤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한국 유튜브나 한국의 그런 스레드 이런 SNS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뭐 유튜브 쇼츠 부업, 뭐 이메일 자동화 이런 방식으로 조금은 사실 저랑 접근 방식이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게 아직은 좀 더 주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잘 다루시는 분들은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제 채널에 대한 그 구독이나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셀링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영상이나 강의들을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또는 어떤 저희 무료 카톡방도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 프롬프트도 궁금하시면은 저희 카톡방에 제가 그대로 공지 띄워놓을 거거든요. 와서 그냥 나가시더라도 그런 것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취해 가시고 뭐 어쨌든 모든 사장님들께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자동화를 잘하는 사장님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Let's be Autoboss.